대신발로 뛰면 현장을 누비는 대발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4월 5일 버머 아이파크가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침 10시가 좀 넘어서 현장을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약간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북적북적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도 뭐 사람들이 좀 많아서 관람을 이렇게 천천히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내부였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단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대수가 적다 보니 완판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요. 안에 내부 설명은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으니까 또 자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파크 홈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양 정보가 있죠. 4월 5일 날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고요.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수성구 범어동에 있죠. 범어동에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범어 내거리에서 여기가 범어 W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수성구민농장 옆 여기가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범어 아이파크 1차 옆에는 또 2차가 지어지고 있죠. 1, 2차 함께 지어지고 있고요. 근처에는 이제 엘리넷들이 근처에 있어서 엘리넷들이 최신의 가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죠. 버머 엘리넷들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버머 엘리넷들 84 타입 매매가를 보면 8억 9,700, 9억 9억 500, 8억 후반대, 거의 9억 초반대 이 정도의 실거래가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에는 7억대에도 있었죠. 작년 2023년 5월 때는 7억대에도 좀 있었고, 그 한창 안 좋았을 때는 7억 진짜 초반에도 있었어요. 7억 3천에도 있었고, 층이 낮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지금 다시 8억대 후반, 9억대로 어느 정도 안착을 한 모습이죠. 자, 총 세대수가 448세대입니다. 그중 일반 분양이 173세대, 저번 분양이 271세대, 보류지가 4세대. 보류지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류된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저건 나중에 공매를 통해서 또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합원이 271세대, 일반분이 113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들 중에서는 121타입은 없고 121타입은 다 70세대가 전체 조합원에서 다 미리 선점을 하셨죠. 그리고 84A 타입도 총 114세대 중 96세대가 조합원 분양됐고 일반 분양은 16세대만 분양을 합니다. 남은 게 이제 84B 타입과 거의 좀 많은 비중으로 남은 게 84C 타입이 남아있죠. 이유는 이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21타입 같은 경우는 다 정남향, 거의 정남향이죠. 정남향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84A 타입도 가장 좋은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전망이 조금 나올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동내에 단지 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84B 타입과 84C 타입이 이제 단점이 동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뷰 측면에서는 동대구로 쪽으로 보겠지만 일단 일조권 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84C 타입과 B 타입이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소화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 84A 타입이 지금 2, 3, 4층만 남았어요. 2층 6세대, 3층 5세대, 4층 5세대. 그러니까 이제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고 남은 세대는 이제 9억 7,600, 9억 8,900, 10억 500만 원. 자, 옵션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별도로 없고 중도금 이자 같은 것도 없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옵션 가드가 지금 선택해서 별도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넷들에서 봤지만 엘리넷들이 이제 가격대가 8억 후반에서 9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신축에서 1억 정도 이상 가격의 차이가 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는 대체 단지가 근처에 있는 입지가 비슷한 면에 비해서는 좀 선택지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10억 정도의 선택지가 되면 상당히 선택지가 많죠. 버머 푸르지오도 있고요. 주변에 이제 버머 W 같은 게 좀 더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뜨고 있지만 그래도 10억 되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국에서 물론 저렴하다, 절대적인 가치로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분양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총 공급 세대 수가 16세대 중에 또 일반 공급 8세대, 나머지는 다 특별 공급.
또 84 B타입 같은 경우도 72세대 중에 37세대는 일반 공급, 35세대는 특별 공급. 그 특별 공급의 비중이 72세대, 71세대 조금은 더 많습니다. 한 세대 더 많죠. 특별 공급은 뭐 다자녀 가구가 좀 많을 거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26타입 18%가 신혼부부로 특별 공급을 하고요. 다자녀가 옛날에는 3자녀였다면 지금 2자녀죠. 그래서 다자녀 특공도 좀 많이 넣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청약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분양 일정을 확인해 보면 이제 오늘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고 다음 주 9일에 특별 공급을 하고요. 11일에 1순위, 12일에 2순위가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일이 되면 1순위의 결과를 보고 이 아파트 흥행 여부를 확실히 점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순위 때 완판이 될 것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대 수가 상당히 적죠. 보시다시피 조합원분들의 선 배정이 많았고 특별 공급을 포함해서 14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청약에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면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뭐 84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제일 선호하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뭐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뭐 일반 분양에서 4타입 그 저층만 나와 있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고 뭐 전통적인 타워형 구조예요. 입구 팬트리가 있고 옆에 또 거실 팬트리가 있고 안방 드레스룸, 아무래도 타워형이다 보니 그렇게 큰 드레스룸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 드레스룸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작은 방, 거실, 큰 방 이렇게 타워형에서 흔히 보는 우리 주방 모습이고 여기 당도실. 그래서 뭐 정말 뭐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타워형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4 C타입 보겠습니다. C타입이 이제 동향을 바라보죠. 그래서 동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약점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현관 창고 크게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팬트리. 요게 이제 구조가 보통 여기가 알파룸으로 돼가지고 뭐 주방 강화형이라든지 뭐 맘 수준, 공간 강화 이렇게 특별히 옵션으로 넣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알파룸 없이 다 요렇게 전 세대가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뭐 이미 다 시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팬트리가 또 기역자로 크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도 양면으로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정하게 구조가 우와 이 정도 넓이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 포베이로 많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평균 정도 수준,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정도의 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사람 많고 해서 실측하고 이러지 못했는데 안에 느낌을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입구 요 안에 천장하고 층고가 높지가 2.3m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은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보여드렸던 아파트들이 층고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내부 구조도 좀 넓은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에 비하면 실제 안에 내부 봤을 때 개방감은 조금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뭐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엔 상쇄하는 게 입지와 안에 내부에 있는 자재들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뭐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특별한 층이 있고 또 수성구에서도 10억 정도 가격에서 선택지들이 있지만 이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움직이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런 자재라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성구에는 이제 범어동 근처에 새롭게 신축으로 공급된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포비의 판상형이지만 그래도 선호도를 불러올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자재들 한번 우리가 뭐 자재들 회사 하나하나까지 그래 관심도 있게 또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재들이 과연 얼마 정도 가격 형성이 돼 있는지, 또 일반적인 뭐 한국에서 쓰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들어간 뭐 그런 자재들과는 얼마나 또 가격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콜러 제품이죠. 콜러 제품. 콜러가 미국 브랜드고 콜러가 15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 얘는 특별히 비싼 거예요. 74만 9천 원 비싸죠. 수도꼭지는 74만 9천 원, 얘는 손대면 물 나온 자동으로 센서가 달려서 좀 비싼 거고, 일반적인 콜러 제품들 보면 뭐
요렇게 된 게 60만 원 선, 여기 40만 원 선 있었던 제품이 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델명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요 정도 느낌, 한 40만 원 중반대 정도 느낌, 요렇게 좀 특화된 건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 40만 원 중반, 요 정도 느낌이 되는 수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런 수전으로 이제 국산거 뭐 만약에 계림, 네. 자, 국산으로 보면 이제 요거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뭐 11만 원 정도. 또 볼까요? 비슷한 디자인이 있나? 얘도 비슷한 느낌인데 한 12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죠. 아까 방금 봤던 것들과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 원 정도 했던 게 여기서 그래서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차이가 조금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를 알려줘.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챗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 독일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를 알려줘.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슈코, 레하우, 베카, 지게니아. 그 레하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많이 봤었어요. 레하우 같은 것들은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서도 레하우 창호를 하는 집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베카는 조금 쓰는 그 집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뭐 베카 브랜드를 써서 이렇게 창호를 한 집은 그게 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베카 고품질의 PVC 창호 프로 파일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전세적으로 높은 품질과 신뢰성으로 알려져 있는. 거실을 넓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안 닫아도 네네네. 여기까지만 넣어도 네. 얘가 스스로 이제 부드럽게 가서 들어간다. 요게 또 다르구나. 예. 가니까 딴 건 이렇게 닫다 보면 쿵쿵한데 요 끝에 유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요것만 스무스하게. 하면 스스로 스무스하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뭐 조합원이신가 보네요. 예. 그러시구나 역시. 네. 베카 브랜드가 들어가서 조금은 이런 면에서 기밀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기가 외부에 있는 공기와 이제 차단되는 기밀성, 그리고 안쪽에 있는 뭐 로이율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창에 대한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창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호는 아무래도 제가 뭐 가격은 뭐 시공에 따라 좀 많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인데 뭐 국산 뭐 이런 창호들에 비해서 뭐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창호 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놀랄 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호 가격이 2배, 3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라운드 여기 마감 처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여기 원래 좀 각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 다 라운드 처리가 돼서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이 시트지 느낌 촉감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요런 디테일들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또 스위치앤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건가? UI가 똑같네. 스위치에 있던 거 똑같네요. 요거 꼭 아이폰 느낌 나는 요거 똑같 UI를 상당히 많이 따라한 요게 또 들어가 있네요. 스위치앤거하고 똑같네. 전 요게 한번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돌아가는 스윙이 되는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고 공간 수납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가 좀 좋은 이런 시스템 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기는 감도 되게 좋아요. 감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탁 닫히고. 자, 이것마로 여기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사용한 자재가 이제 세라플렉스 143이라는 자재를 사용을 했어요. 강마루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10.5T 이제 두께가 이제 1cm 넘는 거죠. 10.5mm죠. 10.5mm. 10.5mm라서 좀 더 두꺼운 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층간 소매도 좀 유리하고 또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럽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대는 뭐 8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세라 강마루 이게 이제 일반이겠죠. 세라 강마루. 세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7.5T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7.5T 같으면 이제 75,000원. 가격은 한 20% 정도? 네, 20% 정도 되죠. 세면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면대 같은 경우에 아까 모양이 뭐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걸로 벽걸이 세면대 21만 원 정도. 그러면 데림 도비도스 세면대를 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 폴로는 한 30만 원대, 여기 도비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대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2배 정도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변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파포니가 이탈리아 브랜드죠. 파포니 이탈리아 브랜드의 이 제품을 썼었고, 이 제품이 이제 도비도스몰에서 170만 원, 이제 대림에서 수입해서 하거든요. 파포니가. 그래서 170만 원 정도 하고, 똑같은 몰에서 이제 자기들 자사 제품 파는 게 이제 최신 제품인 것 같네요.
직수 방식 굿 디자인상 수상했는 게 77만 원 정도. 변기도 2배 이상 비싸죠. 네, 가격대가 보시면 170만 원, 70만 원이니까 뭐 2배 이상 비쌉니다. 2배 반 정도, 100만 원 차이 가까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요 샤워 해바라기 수전 같은 것도 54만 원. 도비도스 몰에서 봤을 때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이제 21만 9천 원 하는데 이 콜러 걸로 보면은 뭐 이거 지금 할인된 금액이 54만 9천 원 정도. 뭐 할인이 뭐 원래 이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팔리는 가격 54만 9천 원. 거의 2배 이상 비싸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완 마루 라운 테리 세라믹 타일 뭐 시스템 가구 수전 이런 게 다 좀 좋은 거를 차별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 세대랑 동일하게 넣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걸 썼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버마 에파크 뭐 청약에 대한 내용들 일정, 그 다음에 가격, 내부 자재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성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죠. 그래서 이 분양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의 부동산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이 아파트 청약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청약 결과가 발표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